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또 다른 어떤 이 패턴을 잡아가면서 상승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 새로운 패턴이 첫 번째 깨지는 시점, 그때 조금 분할을 축소하는 방법,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이 어떤 막 모멘텀 이런 내용들 다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가장 선반영이 많이 되는 것이 저는 가격이라 생각하거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자, 지금 시장의 어떤 주요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위아래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서 조금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같이 냉정하고 중요한 인사이트 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10조 원 주주 환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그 110조 원이라는 어떤 주주 환원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이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례적인 규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실망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주주환원 발표가 나오기 이전부터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수치가 한 150조 원 정도는 그래도 주주환원 규모로 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사들도 계속 보도가 되어 왔고요. 근데 150조 원을 기대했는데 110조 원을 주주환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선 1차적인 실망감이 나온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10조 원 중에 한 30조 원을 앞으로 3분기에 특별 배당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당 이 배당금으로 따져보면은 주당 한 5천 원 살짝 넘는 수준이에요. 그럼 이게 1, 2, 4분기 이 정기 배당금이랑 연말 배당 다 합치게 됐었을 때 연간 배당률로 딱 놓고 보게 되면은 한 2.2% 좀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우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주주환원이 좋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40조 원을 어쨌든 하이닉스가 주주환원을 하는데, 이 40조 원을 가지고 바로 3개월 안으로 자사주로 매입을 한 다음에 요거를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거죠. 1주에서 3주 내에. 그죠? 이렇게 되면은 주당 EPS가 올라갑니다. 주당 이 희소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내 매수를 하잖아요. 이 한 매수 규모가 한 3% 정도가 넘잖아요. 그러면 장내 매수를 할 때 그 매수세가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당 희소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요인은 충분하죠. 근데 삼성전자의 배당은 자사주 소각이랑 다르게 이 주당 EPS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나눠주니까, 나눠주는 입장에선 좋지만 주당 가격이 상승할 만한 그 요인이나 트리거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15조 원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을 할 거다 했지만, 이게 하이닉스처럼 자사주 매입을 한 물량을 소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직원들 그 성과금이죠. 뭐 스톡옵션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재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야, 자사주를 어쨌든 매입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통 물량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도 좋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결이 다르죠. 어쨌든 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이 명의가 임직원 명의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죠.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시장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물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하이닉스가 같은 경우는 매입하고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당 희소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엄연히 호재의 결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금산법 규제에 대한 부분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열사들이 특정 주식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보유를 하지 못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그 규정이에요. 규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그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삼성생명에서 한 8.5% 조금 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화재에서 그죠? 아마 1.5%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금융계열사들의 지분 10% 규제 가이드의 맥시멈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고 결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금융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10%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너일가에서는 이 금융계열사들을 통해서 이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분 매각을 하면은 이 오너일가 그룹 입장에서는 지배 주주력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지배 권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선택하기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향보다는 특별 배당으로 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80조 남은 이 주주 환원 같은 경우도 27년까지 아마도 이제 특별 배당으로 조금 이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오늘 왜 삼성전자가 좀 더 하이닉스 대비 많이 빠지고 약세를 보이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가져가고 싶어하는 센티먼트 자체가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삼성전자는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가 하이닉스 대비 많이 못 미쳤다. 그것이 오늘 하락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하이닉스로 갈아타야 될 이유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시장에서 가져가고 싶어하는 어떤 지금 만들고 싶어하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센티먼트 요인이 뭐냐면 결국에는 주주환원입니다. 주주환원. 근데 이 주주환원에 대해서 어쨌든 노이즈가 생긴 거다 보니까 단기적인 요인이죠. 단기적인 요인. 센티먼트에 대한 훼손이니까 단기적인 요인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강한 이제 주가 이 중심 축은요. 가장 상수가 뭐냐면 주주환원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로 인해서 성장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냐 여부가 더 저는 상수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걱정이 조금 많이 생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어떤 그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지금 지속 중이긴 하지만 뭐 창신 메모리가 뭐 내년부터 이 범용 디램 메모리 이거를 계속 양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범용 디램 그 가격 상승률이 꺾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어떤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그렇죠? 낸드라든지 범용 디램이라든지 엄청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상승률이 현실적인 부분들 있죠? 고객사들의 비용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점진적으로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인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 상반기에서 지금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반기는 계속해서 이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파르게 끌어올리면서 그러면 이익에 대한 어떤 성장, 그죠? 이 성장 가이던스도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강력한 매수세가 계속 동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이 메모리 가격 상승이 앞으로 가파르게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상승폭이 다소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이 가이던스 상향폭이 다소 완만해지는 상황에서 포워드 PER 밸류가 가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서 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수요랑 실적에 대한 이 펀더멘탈 자체는 여전히 튼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다소 조금 부진해진 상황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타겟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가지고 오려고 하는 내러티브가 결국에 주주환원이라는 내러티브인데 이 안에서 하이닉스는 호평을 받았지만 삼성전자는 혹평을 받은 상황. 그게 현재 상황인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갈아타는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 살 거라면 둘 다 사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 자체는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워드 PER 밸류를 보면 선행 PER을 보게 되면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촬영 일자가 8월 오늘 며칠이죠? 24일입니다. 8월 24일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포워드 PER이 5.5배 밑으로 내려왔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배 미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맥시멈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맥시멈을 잡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소부장 포함 20%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상으로 잡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 퍼센트를 가이드로 잡았었을 때는 뭐 지금 분할로 접근하기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모두 투자한다면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갈 것이고 어느 시점에 매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는 반도체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를 가져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가져가지 않되 퍼센트를 당장 꽉 채워도 되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했다시피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삼전 하이닉스 모두. 그래서 지금 정도면 20%를 다 채워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센티먼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매물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정확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드릴 수 없어요. 어디가 저점이고 고점이고는 우리가 맞출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다만 접근하기 좋은 밸류에이션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접근하기 좋은 밸류에이션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매도 준비에 대한 부분, 이 매도 준비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메모리 수요가 둔화가 되는 것 같으면 뭐 매도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눈에 이 메모리 수요가 감소하는 게 보이면은요, 그때 이미 주가는 다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늦어요. 혹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감소하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고점 신호로 잡아도 된다라고 보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늦는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보세요. 지출 감소 안 했습니다. 지출 감소 안 했는데도 50% 빠졌었잖아요. 왜? 우려가 촉발되면은 우당탕 거릴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시장에서 확인이 다 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감소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산다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가격들 있잖아요. 실제로 이 메모리 가격의 이 상승폭,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이 상승폭이 한 2개 분기 정도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다? 그러니까 꺾이는 게 아니고요. 둔화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차라리 조금 분할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은 그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 수익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방어적이고 안 다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훅 하는 사이에 한 달 만에 50% 빠지는 이런 부분들을 방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금 방어적인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6월 달까지 있잖아요. 7월에 많이 빠지기 이전까지 놓고 보면은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전 닉스 모두 21선 기준으로 21선 대비 마이너스 15%를 종가상 깬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트렌드를 지켜주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런 트렌드가 한번 7월에 깨졌어요. 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또 다른 어떤 이 패턴을 잡아가면서 상승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 새로운 패턴이 첫 번째 깨지는 시점, 그때 조금 분할을 축소하는 방법,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이 어떤 막 모멘텀 이런 내용들도 다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가장 선반영이 많이 되는 것이 저는 가격이라 생각하거든요. 가격은 실적에서도 4.6개월 선반영 한다면서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상 봤을 때 추세가 일시적으로 조금 깨지는 그림이 나오는 그 흐름들이 나온다. 패턴이 깨지는 그림들이 나온다. 그럴 때도 부분적으로 조금 매도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